오늘 크렘린에서는 대놓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러시아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인 가격에 석유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항구에서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 가격이 배럴당 거의 122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할인이나 석유 가격 상한제, 제재 이야기도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란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도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 배럴 가격이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렘린이 예산에 책정한 석유 배럴당 가격은 52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없이 35, 4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 15일에 러시아산 석유의 유럽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에 당분간 늪지대에서 나오는 석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후원 또는 유튜브에서 스폰서가 되어주셔서 채널 운영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도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속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진정한 축제를 선사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과 워싱턴의 완화된 제재 정책 때문에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랄스스 가격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적어도 2023년 2월 이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EU가 마침내 러시아 석유 산업에 제재를 가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서 중동에서 학살극을 벌이고 이제는 그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며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인도에서 데이티드 브랜드, 즉 전 세계 물리적 정유업체의 주요 기준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누군가가 원유를 사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할인이나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할인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티드 브렌트, 특정 시점에 실제로 원유를 공급할 때 참고하는 가격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원유 계약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브렌트라는 기준 원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기준 원유를 중심으로 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 서부에서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가 배럴당 121달러 65센트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심지어 기준 원유 가격을 넘어섰는데 이런 일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산 유랄스 원유가 미국산 브랜드보다 비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는 이런 일도 가능하군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구매자들이 공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 위협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재가 있었지만 이제 해제한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이런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인도는 오히려 올해 초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 수요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인도의 주요 정유업체인 인디언 오일 코퍼레이션,
인도 최대 국영 정유회사과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 중 하나인 잠나가르 정유소를 운영하는 민간 대기업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천만 배럴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운송 중인 석유에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석유에는 이 제재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적되지 않은 배럴들조차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요일에 러시아 서부 항구에서 유랄 원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거의 9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수출 가격과 도착 항구 가격의 차이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도 가격 차이입니다. 아니면 이 마진이 단순히 중개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도입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엔 아직 선적되지도 않은 석유가 배럴당 90달러에 달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랄스 가격은 올해 러시아 예산에 책정된 배럴당 평균 59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되는 배럴마다 크렘린의 계획보다 최소 30달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석유 수입의 증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단계만 해도 벌써 5째 해를 맞고 있는 시기에 국가 재정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매달 최대 65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예산 적자 증가를 억제하고 차입 확대를 피하기 위해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들은 이미 금 보유고를 팔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석유로 인한 초과 이익조차도 증가하는 군사비로 인해 러시아가 직면한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기시키자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석유 거래와 관련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대머리에 냄새나는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전화 통화 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멘트를 일부러 넣는 이유는 아직도 제 콘텐츠를 계속 시청하는 러시아인들이 열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러시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는 앞으로 이러한 제재가 다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다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했죠. 즉, 그들은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제재를 딱 한 달만 해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복원하지 않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모스크바가 이 제재 해제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 벌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2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계산 기간이 얼마인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중 어떤 기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숫자는 그냥 아시다시피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말한 것 같습니다. 베센토와 도널드 트럼프 모두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가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에서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아르무르 해협의 몇 주간 긴장 고조 후 워싱턴에 남은 시나리오는 몇 개뿐이며 그중 어느 것도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엔 4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인데 이란의 불신 때문에 가능성이 낮거나 미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여전히 압박수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문제입니다. 아르무르 해협. 이란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 석유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심지어 급진적인 조치들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석유섬 하르크에 대한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이 갈등에서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상황을 몰아가자 유럽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 15일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안나 카이사 이트코네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한으로 가스에 대한 유사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석유 문제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해당 문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단 3주 만에 유럽과 미국이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글로벌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벌어진 전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포함한 주요 석유가스 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대규모 공급 차질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포기하려던 유럽연합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계획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특히 그의 유권자들, 그리고 특히나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그의 지지자 여러분께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특히 제 구독자 중에는 댓글에 피체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상의 천재다. 그는 현대 최고의 천재 대통령이다. 라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자신이 자랑스럽나요? 이 미친 사람을 지지하는 게 자랑스러운가요? 미국 대통령의 이 의견에 대해 그는 그냥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 구조를 구축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전쟁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허락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족합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트럼프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네이션, 구독, 암호화폐, 유튜브 후원 등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